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봉쌤입니다.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아. 이 책 속에는 49명의 명사들이 저마다 삶에서 마주한 아픔과 상실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를 담은 공감 에세이입니다. 동우야, 한때 틴틴파이브의 멤버였던 개그맨, 지금은 1급 시각장애우가 된 이동우님의 글입니다. 보통 상대와 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은 이릅니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동우야 라는 말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그저 내가 있기에 누군가 나를 부른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건강을 이룬 후 나를 부르는 소리가 싫어졌다. 나는 점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세상에 돌아앉은 나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귀찮았고 말을 거는 것이 싫었고 무언가 제안해 오는 것도 버거웠다. 동우야, 밥 먹어라. 동우야, 일어나라. 나는 듣지 않았다. 무반응의 시절이었다. 말 걸어서 어쩔 건데? 바라는 게 뭔데? 다분히 호전적이고 회의적이었다. 중도 장애인이 되면 누구나 그리 하듯 나도 재활교육을 받아야 했다.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 막막함에 찾은 그곳에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훨씬 몸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했으며 게다가 가족까지 없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활짝 웃으며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내가 너무 사치를 떨었음을. 그저 내 몸 하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너무 아파했음을. 나는 아직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손과 발도 멀쩡하다는 것을.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일단 집을 나서니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은 나를 불렀다. 동우야. 나를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 기울일 힘을 냈다. 거기서부터 일상은 다시 허락되었다. 본격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우야, 나올래? 나는 나갔다. 동우야, 할 말이 있는데 들어볼래? 그래서 듣기 시작했다. 동우야, 나한테 이런 일 있는데 같이 해볼래? 함께 하기 시작했다. 한두 번 부르고 한두 번 다가서는 일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상대는 손을 놓게 되어 있다. 저마다의 삶이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들과 친구들은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었다. 내가 다시 힘을 낼 때까지.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우야 라는 부름이다. 이제 나는 그 축복의 말을 안다.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수녀 시인 이혜인님의 글입니다.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라는 이 말을 나는 요즘도 강연 중에 자주 인용한다. 독자들이 책에 사인을 요청해도 이 구절을 많이 적어주곤 한다. 아주 오래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적에 친지들이 안내하는 선물의 집에 들른 적이 있다. 거기서 조그만 크기의 북마크를 하나 사게 되었는데 그 안에 적혀있는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였다. 오늘은
그대의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그 순간 이 글이 내 마음에 어찌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 위로를 주는 멋진 메시지로 다가왔다. 그래서 평소에 늘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살게 하소서 하던 기도를 오늘이 내 남은 생의 첫날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바꾸어 말하게 되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왠지 슬픔을 느끼게 하지만 첫날이라는 말에는 설렘과 기쁨을 주는 생명성과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어 좋다. 오늘도 새소리에 잠을 깨면서 선물로 다가온 나의 첫 시간을 감사하였다.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더욱 잘 살리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다짐하였다. 해야 할 일을 적당히 미루고 싶거나 게으름을 부리고 싶을 적엔 나 자신에게 충고한다. 한 번 간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고 겸손하게. 불쑥 찾아오는 방문객에 친절과 사랑을 다하기 어려울 적엔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문한다. 이 만남이 이분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으니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으로 대하지 말고 마음엔 따뜻한 사랑을 담고 얼굴엔 환한 웃음을 보이세요. 나 자신의 약점과 실수가 두렵고 어떤 일로 의기소침해지거나 믿음까지 부족하여 우울해질 적엔 이렇게 상기시켜준다. 첫 약속을 잊었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인내하며 힘을 얻기로 했잖아요. 내가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심부름이 하도 많아 자꾸 불평이 나오려고 할 적엔 이렇게 권유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만 보배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답게 사람들의 다양한 부탁들을 선과 사랑의 구슬로 꿰는 기회라 여기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해보세요. 짜증내거나 찡그리지 말고 이왕이면 기쁘고 감사하게 침묵하면서 말이지요.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방에서 책을 읽다가 정원에서 산책하다가 객실에서 손님을 만나다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말.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 삶이 힘들 때 충전되는 약이 되는 말.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이 말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을 계속 되새김하다 보니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 오늘도 싱싱한 희망의 첫 마음으로 내 남은 생의 첫날을 살게 하소서. 새로운 감탄과 경이로움을 향해 나의 삶이 깨어 흐르게 하소서. 조금 비겁해도 괜찮아. 칼럼니스트이며 기자, 작가인 김태훈의 에세이입니다. 청춘이란 언제나 직선이다. 커브길의 편안한 풍경 감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세상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이 있었고 덕분에 많은 상처를 얻기도 했다. 후회는 없다. 그러나 세월이 준 지혜가 쌓이면서 깨달았다. 삶에 두 가지 진실은 없다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땐 왜 그랬을까?
침묵은 비겁하다 생각했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은 기회주의라고 여겼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한 헌신은 아름답다. 하지만 고고히 한 몸을 던지는 그 짜릿한 순결함에 매료된 나머지 더 큰 가치를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은 아닐까. 유방을 도와 전국을 통일했던 한신. 그러나 한때 그는 시장의 불량배들 다리 사이를 기어야만 했던 불운한 청춘이었다. 만약 그때 작은 분노로 생사를 건 싸움을 벌였다면 중국 역사 최고의 전략가 한신은 없었을지 모른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는 우유부단한 지도자였다. 그러나 연합군의 전세를 역전시킨 노르망디 상륙 작전만은 달랐다. 오랜 검증을 통해 자기 확신에 도달하는 순간 그는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륙을 명령한다. 그 단 한 번의 결단을 위해 그는 그토록 수많은 양보를 했던 것이 아닐까. 100m 달리기 선수들은 그 이상을 뛰지 못한다. 눈앞의 결승점에 모든 체력을 쏟아붓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이란 언제나 그보다는 더 멀리 가야 한다. 여러 매체들과 인터넷은 오늘도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오늘은 무가치해지기도 하고 더 깊은 사유를 위해 말을 줄여야 할 일이나 이젠 진정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일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좀 더 멋진 글과 논리로 꼭 필요한 순간에 손을 들려면 즉답의 형태로 자기 의견을 쏟아내기보다 약간의 비겁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한 얘기를 내일 바꾸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금 비겁해도 괜찮아. 기적은 현재가 있어야 온다. 작곡가 겸 가수인 김태원님의 글입니다. 사람은 절벽에 매달리거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물에 빠졌을 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다. 학창시절 나는 정말 희망 없는 청년이었다. 성적은 바닥이었고 밤새 기타를 치고 낮에는 잠만 잤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 편한 대로만 살았다. 그러나 졸업 후 내 인생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1985년 희야라는 노래로 가요계를 평정했다. 하지만 2년 후 부활 2집을 발표하고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됐다. 출소하자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처절한 외로움 속에 절망에 빠진 나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폐인처럼 살았다. 그렇게 시작된 2번의 감옥살이와 1번의 정신병원 입원, 2번의 건강 악화 선고, 그리고 이어진 후배들의 배반.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언제나 날 믿어준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에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겪어내며 새롭게 거듭났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실수투성이에 어리석고 못난 내 모습도 모두 나의 일부이며 한심하고 절망스러운 과거도 모두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라고. 한겨울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아저씨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힘들게 고구마를 팔고 집에 들어가는 길. 골목길을 지나던 그는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는 창너머로 식탁에 둘러앉아 오붓하게 저녁을 먹는 한 가족의 모습을 본다. 현실 속 그는 집으로 돌아가 차디찬 골방에 누워 아내를 꼭 끌어안고 자야 하지만 그래도 상상해야 한다. 따뜻하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지금 고통에 빠져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 순간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현실이 아무리 못마땅해도 그 현실을 사랑해야 미래가 있다. 그리고 기적은 현재가 있어야 일어난다. 책 읽기를 마치며 저도 이 책을 읽는 동안 중간중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오만했던 제 자신을, 평소에 저만 상실감이 크다고 아파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아. 이 책은 49분의 상실과 아픔과 그리고 서툴지만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솔직함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툴지만 괜찮은 하루 보내십시오.